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과 2주 동안은 저희들이 뭘 배웠냐면 이제 동양학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쭉 좀 살펴봤고, 그 2주 차에 와서는 저 뭡니까, 이제 동양학은 철학에서 발달이 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근간이 어디 있는가, 그래가지고 정기학설, 음양학설, 오행학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러면 우리 동양학에서는 우리의 신체, 즉 오장육부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가, 어떻게 관찰해 왔는가, 이걸 저희들이 이제 장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상학을 이제 장상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2주로 나누어가지고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장상학, 즉 오장육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오장육부. 그 오장육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상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 자, 체내의 장기, 장상 했을 때 장상이라는 게 뭔 뜻인가? 이 장하고 상, 이 장하고 상. 자, 여기서 장은 곧 체내의 장기, 체내의 장기를 보면 체내의 장기, 이제 장기입니다, 여러분. 그 상이란 건 뭐냐? 밖으로 드러나는 상, 밖으로 드러나는 생리병, 생리하고 병리 현상. 즉 오장육부의 어떠한 현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상이라고 합니다. 그 내부에 있는 체내 장기를 장이라고 하고, 자, 장상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측장의 유해 지내다. 이상측장. 자, 상으로서 장, 숨겨진 장, 안의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했죠? 자, 한자는 볼 때 두 개 잘라서 보라고. 이상, 상으로서. 밖에 드러나는 상,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 즉 이 밖에 드러나는 것으로서 우리 내부의 장부가 어떻게 변해, 그걸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해 지내, 유해, 바깥을 봄으로써 안을 알 수 있다. 바깥을, 우리 몸의 바깥을 살펴보면서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가 어떻게 돼 있는가, 대단한 생리적인 현상이 제대로 가 있는가, 아니면 병리로 가 있는가, 이걸 알아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의 장상은 인체 생명 본질과 형상의 통일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상학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장상학서, 자, 고대 해부학적 지식.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고대 해부학적 지식 하니까, 그리고 동양도 해박을 했다는 거, 해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솔직히 저희들이 서예의 서명기로 서양하면서 일체 몸을 갈라놓고 해박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냐, 우리도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경험의학상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장기들이 있다,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경험, 심장이 여가 있었다, 폐가 여기에 있다, 유가 여기, 이런 거 다 이런. 그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해부 생리현상을 관찰해갖고 또 오랜 치료 경험, 이거에서 장상학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의학에서는 이렇게 해부를 해놓고 이제 이것은 간으로 하자, 뭐로 하자 쭉 정해놓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 기능을 하는 데는 간이라고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데는 심장이라고 기능학적으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학에서. 그럼 언제 와서 해부학적인 용어로 발전된 겁니까? 그럼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이 해부학적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은. 그럼 이 해부학적으로 동양 삼국 중에,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 삼국 중에 서양의학을 제일 먼저 발달한 데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해부학을 받아들이면 해부학이라는 이제 서양의학 책이 들어왔겠지, 일본을 통해. 그 일본 애들이 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하트. 자, 하트. 야, 이거 하트를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해부학적인 하트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양에서 수천 년 동안 이거 심장이라고 했대, 심장. 아, 심장이라고 했네, 심장.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는 걸 얘는 하트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이 하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동양의학에서. 단지 해부학적인 지식이, 해부학적으로 몸을 쪼개놓고 보지 않았던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걸, 그럼 일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하트는 심장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하나 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관념은 오장을 하나하나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묶어서 버립니다. 각 장부는 상호 표리 관계에 있다. 왜? 표. 오장과 육부. 자, 한번 봅시다. 오장, 육부. 자, 오장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복수 한번 해보죠. 자, 간, 심장, 자, 비장, 폐, 신장.
이렇게 했죠. 그냥 표리방은 간하고 담하고 묶죠. 심장하고 소장, 비장하고 위, 폐하고 대장, 신장하고 방광이죠. 그리고 3초가 있죠. 이게 오장육부입니다. 이게 표리. 자, 오장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음양학에서 배웠죠. 오장은 음으로 본다. 육부는 표로 본다. 아니, 양으로 본다. 아니니까 리죠, 얘가 표니까 양이고. 이게 표리 관계. 이게 상호 표리 관계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 이겁니다. 그게 장과부는 하나의 정체다. 하나의 정체, 오장육부, 형체, 광규. 이제 형체와 광규 나중에 하나 나오면 되고,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장의 생리활동과 정신, 정지활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섬들 표리 이렇게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행의 순서대로 간다. 이제 목화, 토, 금, 수죠. 목, 화, 토, 금, 수. 그렇죠. 오행의 순서. 오행의 상생관계.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은 화를 생해주고, 화는 수를 생해, 수는 금을 생해, 금은 토를 생해, 금은 수를 생해준다. 토는 금을 생해, 금은 수를 송해준다. 그리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해준다. 이게 오행의 상생관계죠. 자, 이런 식으로 각 장부와 연결돼. 그리고 이 동양학에서는 이 장부를 하나하나 놓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하나를 보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메카니즘이 완전히 묶여있다 이겁니다. 서로. 어떤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자, 장부. 내장의 총칭으로 동양학에서의 장부는 해부, 생리, 병리학 개념을 내포한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즉 동양학에서 하나의 장부는 인체 관련 장부 계통을 종합하는 개념이지 어떤 서양의 분들 하나하나 장부 하나를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를 묶어서 보는 겁니다. 오장육부를. 왜? 오장육부가 목화토금수의 상생관계로 엮여 있고 그다음에 표리관계로 또 엮여져 있고 이렇게 다 같이 묶어져서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학의 단일장부의 개념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서양학은 그냥 간이면 간, 심장이면 심장 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봅니다. 이게 연계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체 묶어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놓고 보는 거죠. 서양학에서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장에는 간하고 심장하고 비장하고 폐하고 신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장, 우리 흔히 또 심장을 염통이라고 하죠. 이거 자, 많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염통, 어떤 학생이 다 질문합니다. 아니, 교수님 염통은 없습니까? 그럽니다. 자, 심장이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염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왜 허파는 없습니까? 그럽니다. 허파. 자, 허파. 이게 허파가 폐입니다. 순수 우리말로. 자,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왜 콩팥은 없습니까? 그럽니다. 또 콩팥. 콩팥이 뭐냐? 신장이 콩팥입니다. 순수 우리말로. 예, 콩팥. 자, 이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오장은 어쩌냐? 화생, 저장, 정기하고 화생 만들어내고 저장하고 정기를 저장하고 만들어낸다. 장정기 이불사 정기를 저장하고 내려보내지 않는다. 오장은 모든 길을 가득 채우기를 한다. 채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즉 많이 불씨 가득 채우고 내보내지 마라. 가득 채워라. 이 얘기를. 오장에는 모든 기들이 싹 모아들여서 다 저장을 해야 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육부는 어떠냐? 육부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3초가 있는데 수성전화, 수곡, 수성전화, 수곡. 자, 수곡.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죠. 음식물을 수성. 전달해주고 전화시킨다. 변화시켜준다. 사이불장. 밖으로 내보내지 저장을 안 한다. 그렇죠. 마찬가지. 담이나 소장이나 위나 대장, 방광 3초. 다 저장기화만 합니다. 저장만 하고 다시 밖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비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육부를. 자, 실이 불만. 실하고 불만 채워놓으면 안 된다. 실. 비워놔라. 육부는 비워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오장은 뭡니까? 오장은 채워져야 한다 이겁니다. 채워야 된다. 근데 육부는 비워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5장서부터 한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인체 생명활동의 중심으로 정신의식이 소재하는 곳이며 육부와 배합되어 표리관계를 이룸으로써 통일된 정체를 이룬다. 자, 5장이 뭡니까? 표리. 5장은 어쩌? 리죠, 리. 육부가 표죠. 육부가 바깥이니까. 자, 표리관계로 통일된 정체다. 서로 하나, 얘기했죠. 제가 하나 묶어진 덩어리로 본다고. 자, 장병다허. 장병, 5장의 병은 다 대부분 허증이다. 허증이 많다. 자, 치장병, 장병을 치료하려면 이보유용, 보를 하는 방법을 써라. 이보유용, 보를 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약을 써라 이겁니다. 장병은 허증이 많아. 왜? 허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뭐죠? 아이고, 나 요즘 몸이 좀 화한 것 같아. 그럼, 아유, 보약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말하고 겁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좀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자, 몸이 허해졌으니까 보약을 좀. 근데 대부분 장애, 육부보다 5장의 병이 들면 이 5장의 병들은 거의 다 허증이다. 그래서 5장의 병은 대부분 허증이며 따라서 그 치료법은 보법을 써야 된다. 보법이라는 건 보약을 먹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장부 하나하나 살펴보자. 간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 그럼 간이 왜 제일 먼저 나옵니까?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오행의 순서대로 갑니다. 오행. 목화토금수. 자, 간이 목입니다. 목. 자, 목의 성질 목. 자, 왜 간이 목의 성질을 가졌습니까? 그럼 간이란 쭉쭉 뻗습니다. 간이 우리 몸의 길 쭉쭉 뻗어나가요. 나무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죠. 이렇게. 제가 오행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쭉쭉. 그래서 간을 목의 성질에다 준 겁니다. 자, 간주 소설. 자, 간의 공동의 간주 소설은 뭐냐? 전신의 기호 운동을 주관한다. 그 나오면 전신에 쭉쭉 뻗어나가게 해준다. 이게 간의 기능이다. 그래서 생리적 의료는 어떻게 나와? 생리적인 현상은 정지 활동을 조절한다. 기혈이 좋아하려면 기분이 좋으면 화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기혈이 좌로 잘 돌아가면 기분이 좋죠.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소화흡수 촉진. 비의 기운동이 정상이 되면 담즙 분비가 원활. 그렇죠. 담즙 분비가 원활해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능 조절. 남자 정액 배설 통창과 여자 월경의 정상적 조절이다. 이게 또 생식기능 조절을 가지고 있다. 이 간의 기능. 이게 서양의학에서 좀 하고 조금 많이 차이 나는 점입니다. 우리 간이 우리 몸의 생식기능을 조절하고 여자는 월경의 양을 조절하고 월경 주기를 조절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이제 병리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수액대사를 조절하고 기가 원활하면 몸 안의 수액이 잘 돌아간다. 당연하죠. 기가 원활하면 몸 안에 우리 수액들이 잘 돌아가는 거죠. 자, 병리적 관련. 정지활동, 감기가 울결되면 식기화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히 간염 환자나 이런 분 한번 살펴보시면 화를 쉽게 냅니다. 맞아. 그럼 어느 날 내가, 요즘 와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지? 그러면 가만히 오른쪽 옆구리가 결려듭니다. 예, 감기가 울결됐다는 뜻입니다. 왼쪽 옆구리, 얼굴, 그리고 한숨을 푹 쉬면 시원해집니다. 이게 뭐냐? 감기가 뭉쳐서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 이제, 이게 진짜인지 한 여담으로 들려온 게 뭐냐면, 저희들 젊으신 분들 옛날 돌아가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저기 하신 분이면 김재규 씨라고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염 환자였답니다. 만성 간염. 그래서 그분이 화를 참지 못한다. 울컥한 성질이 있었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 시약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그렇게 얘기됐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담 삼아 그런 얘기들, 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순간 화를 잘 낸다. 그런 얘기가 예로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화흡수 장애입니다. 간이 불어, 간과 유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가 당기며 통증, 트림, 딸꾹질, 신물이 농겨오는 증상들이 납니다. 또 간하고 비장하고 불화가 됩니다. 그럼 배가 당기고 아프고 설사가 나고. 그 다음에 간당하고 담이 불화가 되면 옆구리가 당기고 통증이 오고 입안이 쓰고 소화불량, 황달 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나 이거 소화가 안 되고 이건 조금 이상해. 소화제가 아무리 잘 낫지가 않아요. 병원에 가도 위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그럼 대부분 간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간기가 뭉쳐가지고 오른쪽 뭉쳐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서희병에서 뭐냐면 이건 소화가 안 된다고 위만 들여다봅니다. 이 간을 들여다보질 않아요. 이게, 그래, 이게 같이 동양을, 그러면 혹시 동네 한의원 가시면, 간 쪽에 좀 문제가 있어 보네요. 간을 좀 잡아줘. 그러면 또 소화가 쫙 됩니다. 이제. 속이 편해집니다. 이런 게, 간하고 이제 위하고, 간하고 비장하고, 간하고 담. 근데 이제 간하고 담에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담즙 있죠, 담즙. 자, 담은 담즙을 저장하고 있는데, 즉, 우리말로 하면 쓸개라 그러죠. 이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안이 쓰다는 건 뭐냐면 담즙이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담즙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고 소화를 도와야 돼요. 근데 이 길이 거꾸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입안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온몸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황달이 되는 겁니다. 이 담즙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 이게 황달이, 그걸 황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혈 운행에 장애가 일어나면 출혈이 일어나고 기체가 되고 어혈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수액대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음은 가래가 생기고 몸 안에 물이 생기고 몸이 부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생식기능 장애. 여자의 월경부조, 남자 정액배설이 원활치 않다. 여자분들 특히 월경부조가 왜냐면 여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학교 다닐 때 시험 때만 되면 나는 생리통이 막 심해지고 생리가 막 불순해지고, 이게 간 기능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어디로 가냐? 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기가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자분들 특히, 남자들보다 솔직히 여자분들이 생리를 담이 적습니다. 배짱이 좀 적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리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분들보다 남자들보다 조금 담이 작다고 보시면, 그래서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 같은데 갑자기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생리를 순대고 월경통에 이런 여학생들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뭐냐? 여기 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간이 뭉쳐봐요. 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장혈입니다. 혈액을 저장하고 혈류량을 조절한다. 또 여기서 또 아니 무슨 간이 혈액을 저장합니까, 교수님? 혈액은 심장에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의적인 차원이고요. 이건 또 저희 동양의학적인 관점입니다. 자, 동양학에서 혈액을 저장하고 피의 양을 조절하는 게 간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의무심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 동양 오랜 관점이 경험하게 하면 간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혈액 저장. 간 양을 억제하여 출혈을 방지한다. 혈액 저장을 해갖고 출혈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그 다음 혈류량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혈류량을 조절하여 유관 조직기관에 영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간이 혈을 저장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리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혈액 저장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당연히 출혈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에 피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냐. 머리와 눈이 어지러워지고 신체가 마비되고 피곤하고 여자는 월경량이 적어지면 폐경이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입니다. 심장은 이제 군주지관이 됩니다. 가장 군주의 관이다. 오장육부 중에서. 자, 먼저 이제 심주혈맥. 피가 혈관에서 흘러가도록 한다. 피가 혈관에 흘러가는 거 있죠. 이걸 먼저 심장이 주관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현기적으로 보면 심장의 기운이 충분하다. 혈액이 충만하고 혈관 안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이 정상이어야 되고, 피가 전신에 잘 흘러가면 전신에 대한 영양, 자윤, 정력이 충만해야 된다. 그렇죠. 얼굴에 윤택이 나고, 혀는 다몽색이고, 윤택이 나고, 맥은 부드럽고 힘이 있다. 이렇죠. 이거 피가 잘 흘러가고 있다. 우리 몸에. 피가 아주 원활하게. 자, 병리적으로 보면, 심의 기운이 부족하다. 심의 혈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심장이 뭔가, 심장이 뻘떡, 쉽지가 않은 막, 심계 이거 펄떡펄떡. 그냥 권태피로감이 오고. 그냥 얼굴색에 피가 없으며 혀의 색은 윤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맥은 가늘고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가 부족하고 심혈이 막혀버렸다. 그러면 심장 부위에 답답한 통증이 일고 얼굴색이 어둠이 혀는 청자색이 되며 맥은 원활치 않게 된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심장신. 심장은 사람의 정신의식, 사유활동을 주관한다. 자, 여기 또 서양하고 또 짭니다. 무슨 소리 하면 머리에 사는, 이 뇌에 사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이건.
사람의 정신 사유활동. 그런데 제가 우리 동양의학에서 오장육부에 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뇌가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오장육부에 뇌라는 것을 오장육부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왜 안 집어넣었을까요? 왜? 동양의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현상 그대로라고 그랬죠. 자, 뇌의 기능이 멈추어도 오장육부만 제대로 기능을 하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은 그래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식물인간. 그렇다 이거요. 자연을 우리 똑같다. 자연. 뇌가 멈추어도 우리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생명활동. 살아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뇌가 오장육부에 빠져 있고 그러면 사람의 정신과 사유활동을 심장에서 주관한다고 본 겁니다. 자, 정신활동 주관. 정신이 맑고 생각이 민첩하며 반응이 영민해집니다. 그 다음에 인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냐. 오장육부, 형체, 광규 등 기능활동이 정상이며 심장과 협조의 균형을 이루며 전신이 평안해집니다. 자, 병리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심신실상, 심신이 항상 평상시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정신착란 및 이상, 조현증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혈불량시, 피가 부족해서 정신세계를 양분을 공급 못해. 그 심신이 불안하다. 그 다음에 심계, 실면, 다몽.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는 거죠. 실면, 잠을 못 자는 거죠. 다몽, 꿈을 많이 꾸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꿈은 뭐냐면 악몽을 많이 꿉니다. 우리가 심심을 하면 이럴 때 좋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악몽을 많이 꾼다, 악몽. 자, 그리고 심신불명, 심신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장부 기능의 문란이고 형체 관계 기능에 장애가 일어난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장입니다. 비장. 자, 비장. 창름지관. 창고의 관입니다. 창고. 자, 비주유나 음식물을 소화흡수하여 그 정미수액을 심장, 폐까지 운송하여 전신. 여기서 정미수액이라는 게 뭔가. 그렇죠.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갔어요? 비장으로, 비로 식도를 통해가지고, 자, 이거 보는 것처럼 식도를 통해가지고 쭉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비장으로. 그럼 여기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 병미수, 액기스, 이거. 액기스입니다, 액기스. 우리 몸에 액기스. 소화를 시키는, 음식물 먹으면 소화를 시키는 거죠. 비장에서. 소화를 거기서 액기스를 짜오려고 위로, 심장하고 폐가 위에 있잖아요. 심장폐가. 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이따 폐에서 나오겠지만, 폐에서 위쪽 쫙 또 다시 내려보냅니다. 이 기운들. 우리 온몸 싹 전신으로. 이게 심장, 폐까지 운송하고 위로 올려보내면 이것들이 전신 밑으로 쫙, 이걸 비주운화공능이라고. 운송과 운화공능. 쫙, 비주. 이렇게 쫙 한다, 이겁니다. 자. 자, 생리적 운하에는 수곡, 정미와 수액을 포함하겠다. 수곡, 정미와 수액. 우리가 몸에 음식물 들어온 거, 거기서 먹은 액기스와 수액, 액체들, 그걸 포함하고 있다. 그 인체 영양 물질들과 수액 대사에 관계가 되고, 기와 혈과 진액을 만든, 이제 기혈 진액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기혈 진액표를. 기혈 진액을 만드는 근원이 된다. 그리고 비준하는 당연히 비기에 영향을 받죠. 비기가 왕성해야죠. 자, 운하 기능이 정상적인 비기가 충만해야, 당연히 비기가 충만해야 우리 운하 기능이 잘 소화를 시키고, 그걸 다시 운반해 내고 또 소화시키고 운반하고,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병리로 가면 어떻게 하냐. 소화흡수 장애. 소화하지 않는 흡수하고 장애가 일어난다. 자, 그럼 당장 복창. 배가 빵빵하죠. 소화 안 되면. 그렇죠. 그다음 대변은 묽게 나오고, 얼굴은 어리끼리해지고. 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얼굴 노리끼리해지죠. 뭐, 우리가 환자들 보면 얼굴이 잘 안 좋은 거. 그런 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식욕부진. 왜 식욕부진이냐?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빵빵하니까 당연히 식욕이 없어지는 거. 배가 빵빵한데 식욕이 없어지고, 당연히. 배가 뭐 꽉 차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소화 안 될 때 그 상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액대사에 장애가 나와서 담음이나 몸 안에 가래나 물이 차고 수족, 몸이 붓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주승청 공능입니다. 비주승청. 자, 생리적 이로 뭐냐. 수곡 정밀 흡수하여
심폐로 올려보내 기혈을 만들어 영양을 전신으로 공급한다. 정밀 흡수, 전수, 화생, 기혈, 영양 전신과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자, 우리 생명활동 모든 영양을 흡수해 여기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영양분을 여기서 비장하고 중에서 우리 먹은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뽑아내고 그 영양을 전신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로 올려 보낸다. 맑은 기운을 위로 올려 보낸다. 승청. 청을 위로 올려 보낸다. 좋은 기운을, 맑은 기운 위로 올려 보낸다. 맑은 기들. 왜? 우리 몸에서 떼고 찌꺼기를 밑으로 내려 보내고 있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고섬 내장 위로 끌어올려 주니까 우리 오장육부가 몸 안에 제자리에 딱 잡혀 있도록 그 잡아주는 역할도 비장이 합니다. 비장의 기운이 약하면 이게 쳐져버립니다. 우리 오장육 밑으로 쳐집니다. 그럼 이제 병리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그 얘기가. 자, 병리해 봅시다. 비불승청. 비장이 이 비주승청, 비불승청. 불. 이게 안 된다, 이거. 이게 안 된다. 승청균이 떨어져. 안 된다. 그럼 어떤 현상이냐. 복창. 배가 빵빵하고, 그다음에 설사 나오고, 머리가 어지럽고, 목현, 눈이 어지럽고, 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그래도 비기가 하암됩니다. 비액이 밑으로 쳐져버린다. 비장의 기운이 밑으로 쳐져버린다. 하암, 밑으로 쳐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당연히 내장하수. 이제 우리가 어쩌면 비장이 위로 꽉 잡아줬는데, 우리 오장육 위로 잡아준 게 있는데, 이걸 힘이 없으니까 점점점, 우리 그렇잖아요. 힘이 점점 나와버려. 쭉 나와버려. 그 밑으로 쳐져버린다, 이겁니다. 그 타랑, 여자분들 이제 자궁화수, 이렇게 짬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장의 기운이 약해져가지고 쳐져서 그런 겁니다. 그 오랜 설사. 그래서 비장 기운이 없어. 비장이 떨어. 이로 쫙 맑은 균을, 여기 맑은 균을 쫙 당겨줬어야 되는데, 이걸 놔버리는 겁니다. 힘이 없어지죠. 이걸 비장이 밑으로 쳐진다. 그래서 쳐져. 우리 몸이 모두 밑으로 쳐져 내려온다. 이겁니다. 이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비주통혈입니다. 야, 비장은 혈액이 혈관 안에서 흐르도록 통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통섭, 혈관 안으로 지나가게 한다. 혈관을 못 벗어나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리적인 보면 통은 통섭, 즉 컨트롤한다는 뜻이다. 혈액이 혈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혈관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병리적이요. 비기가 부족하여 섭혈을 할 수 없다. 변혈, 요혈, 북류, 피하, 출혈 등을 말한다. 근데 여러분, 잠깐 상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 출혈이 있죠. 출혈. 출혈은 뭡니까? 자, 출혈 한자로 쓰면 출혈. 출혈을 우리가 하려고. 피가 우리 몸 밖으로 벗어난 건 출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혈관을 벗어난 건 출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출혈요? 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피가 어디로 나느냐? 어느 걸 출혈이라고 하느냐? 그럼 물어보면, 거기들 까우뚱까우뚱합니다. 출혈이라는 건 뭐냐면, 피가 몸 안에서 일어나서 밖에 들어. 여기서 뭐, 변혈, 요혈, 북루, 피하, 출혈, 이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출혈이랑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피가 혈관을 벗어나는 거.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혈관을 벗어나는 건 출혈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기가 부족하여 섭혈할 수 없다. 이거 변혈 피 섞여 나오는 거죠. 노혈, 소변에 피 섞여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출혈인 겁니다. 붕눈이 이제 여자분들 생리 때, 어쩌면 붕은 생리 때 팍 쏟아집니다. 그냥 생리 확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눈은 뭐냐? 떡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래져서 별 안 좋은 겁니다. 이것도. 이게 생리 불순인데 이런 붕눈 이런 것도. 그 다음에 피하 출혈. 피부 밑에 출혈. 우리 멍드는 거 있죠. 피하 출혈, 멍드는 거. 우리가 쉽게 딱 조금만 부닥쳐도 멍 잘 드시는 분도 있죠. 이게 비장의 기운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비장의 기운. 그 다음에 이제 폐. 상부지관이라고 합니다. 상부지관이라고 폐주 선발사. 선발과 숙광. 뭐 선발은 뭐냐? 선포와 발산. 선포와 발산. 즉, 밖으로 발산을 시킵니다. 선포. 싹 퍼져주면서 몸으로 쫙 퍼뜨리면서 밖으로 발산을 시키는 거. 이거 선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포와 발산은 폐기 상행성 확산과 상행성 확산 위로 쫙
폐기성, 외양성 산포입니다. 선포와 발산을 시켜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숙강은 그럼 뭡니까? 청숙성결 하강이다. 폐기의 하강과 호흡기의 청결. 왜? 폐에서 우리 호흡을 하죠. 우리 바깥에 맑은 청기를 빨아들이고 폐에서 빨아들입니다. 폐에서. 예. 이 폐기를 빨아들여갖고 맑은 기운들을 폐에서 맑게 만들어 걸려가지고 우리 몸으로 쫙 이렇게 뿌려주는 거. 맑은 기운들을. 이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리적으로 탁기 배서야. 더러운 기운을. 탁기. 더러운 기운이죠. 탁기, 더러운 기운. 배설 밖으로 내보낸다. 수곡정밀 전신소, 수곡정밀, 액기스죠. 액기스 전신으로 산포시켜준다. 그러니까 유기를 선발, 유기. 유기랑 우리 몸 바깥을 싸고 있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 바깥을 싸고 있는 기운. 자, 그걸 선발, 선포하고 발산시키려고 피부를 열었다 닫았다 이룬다. 그리고 대사를 마친 진액을 땀으로 뱉어. 땅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그래서 땀으로 뱉어 우리 체온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땀이란 게 뭡니까?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 호기가 불리해진다. 자, 호기. 그럼 왜 흡기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 호흡할 때. 왜 호기가 불리냐? 자, 우리 하면 또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 아, 죄송합니다. 호흡. 그렇죠. 우리 숨쉬는 호흡이라 그러죠. 이 호흡도 호와 흡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호기죠, 호기. 호기,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밖으로 내. 이거 호라 그럽니다. 그러잖아. 이거 호기라. 흡기. 이러잖아. 흡기, 빨아들이는 거. 그게 호흡인 겁니다. 자, 내뿜고, 빨아들이고. 이 밖으로 내보는 게 불리해진다. 정상을 벗어난다. 이겁니다. 배가 아니라. 그럼 흡은 어디서 나면 흡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신장에서 납니다. 신장에서 흡의 기능 때문에. 그 다음에 흉민,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해수, 기침하고 코 막히고, 뭐 재채기하고, 무한, 땀이 안 납니다. 왜? 땅구멍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땅구멍이 닫아져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폐주기 사호흡. 폐주기는 폐주기 사호흡. 사호흡을 주관한다. 폐는 기의 주제와 호흡을 담당한다. 폐주기, 기를 주제하고, 그 다음 호흡의 담당으로서 일신지기와 호흡지기를 포괄한다. 일신의 기와, 일신의 우리 온몸의 기와 호흡의 기를 포괄하고 있다. 자, 생리적에서 폐주 일신지기란 뭔 말이냐. 종기의 생성, 종기는 그냥 우리 몸의 근본 기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기의 종기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고 폐의 1호 1흡의 전류는 전신의 기기에 중요한 조절작용을 한다. 전신의 1호 1흡. 한 번 하고 한 번 빨아들이고 한 번 내뱉고 한 번 빨아들이고 1호 2흡이 이게 전륜. 규칙 있게 되는 것은 전신의 기기에. 기기란 건 뭡니까? 기기. 기의 운동이죠. 기의 운동. 기의 운동에 중요한 조절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사호흡지기. 폐가 호흡을 이끈다. 폐가 호흡을 이끄는 기운이야. 폐가 호흡을 어떻게. 폐는 기체 교환의 장소. 그렇죠. 폐체. 우리 해박적 폐는 기체 교환의 장소죠. 맑은 기름 밖을, 산소 공급을 하고 이산화탄소 밖으로 빼내고 이해하는 것이다. 청기를 받아들이고 탁기를 내보낸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병리적으로 폐실성강. 자, 폐실성강 하면 호흡 이상이다. 호흡이 불창하고 폐가 선발숙광. 아까 선발숙광을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호흡의 이상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그 호흡이 불창하다 보면 호흡이 원활하지 않다고 뭐 이런 식으로 헐떡거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해수, 기청, 이런 거, 기청, 헐떡거리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일신의 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전체 기가 없다고 보십시오. 목소리에 당연히 힘이 없죠. 오늘 제가 강의하는데, 자,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다. 뭔가 몸에 좀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흡에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이 권태롭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이 얘기를. 자,
그 다음에 폐주 통조수도. 통조수도. 그래서 여기서 통은 뭐냐? 소통입니다. 조는 조절하다. 소통, 조절, 그다음 수도. 수액이 운행되고 배설되는 통로다. 이걸 폐가 주관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폐의 선발 공동에 의해 진액과 수곡 정맥가 온몸으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주리가 열려 땀이 배설된다. 주리, 땅구멍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피부에 있는 쫙 구멍이 있죠. 이걸 주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열려 땀이 배설된다. 쇠의 선발, 선포와 발산 공동에 의해서 진액과 수곡 정맥가 온몸으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이 진액하고 이거 비장하고 위에서 만다고 폐로 올려보낸다 그랬죠. 폐에서 이걸 선포 발산을 시킨다 이거죠. 그러고 여기 열려고 또 땀으로 배설시키고 이제 이런 식이 된다. 그다음 폐의 숙광에 흡입된 청기가 신장으로 수납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수액이 하압으로 수송되어 오줌이 생성되는 근원이 된다. 결국은 신장하고 폐의 기능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병리적으로 봅시다. 폐가 선발, 자, 선포와 발산, 숙광 기능 공론이 되면 통조 수도 공론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수액의 수포와 배설에 장악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배설이 안 되면 이게 다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몸으로 퍼져 나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오줌하고 밖으로 다 빼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땀으로도 빠져나가지가 않고.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 몸 안에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 몸 안에 우리가 가래가 생기고 물이 생기고 땀이 안 나고 오줌은 적게 나오고 그러면 되면 어떻게 되면 이거죠? 몸이 붓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폐조 백맥. 그다음에 폐조 백맥은 또 뭔 말이야? 자, 온몸의 혈액이 경맥을 통과하고 폐로 모여서 폐의 호흡 공동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신으로 수포됨을 말한다. 거기서 조는 모인다는 뜻이 백맥이 모였다. 폐로 모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에도 심장을 놓아서 혈액이 운행되도록 해준다. 심장을 도는 경우는 그래서 상부지관이라고 합니다. 상부지관. 아까 뭐랬습니까? 심장 군주지관이라 그랬죠. 자, 군주 옆에 붙어서 신화적인 신화다. 신화의 관이다. 그래서 상부지관이라고 합니다. 폐를. 자, 심장을 놓아서 혈액이 운행되도록 하고 혈이 운행되기 위해서는 기의 추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폐기가 잘 일시되기로 폐기가 잘 돌아야 됩니다. 폐가 일신지기를 주재하므로 혈액의 운행은 폐기가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의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병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폐가 선발 숙광으로 잃어버렸다. 그럼 혈액에 장애가 일어난다. 그럼 해수 기천하고 기침을 하고 혈떡거리고 심계가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순설, 입술과 혀는 청자색으로 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주치절. 폐주치절이란 말은 뭐냐? 폐는 심장을 놓아서 전신을 관리하고 조절. 치절이라는 뜻이 관리하고 조절이라는 뜻입니다. 관리하고 조절. 자, 밑에 나와 있는. 치절은 관리하고 조절이지. 관리하고 조절. 치절은. 자, 관리하고 조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리적, 호흡 운동을 주재하고, 그렇죠. 호흡 운동을 주재하죠, 폐가. 그 다음에 전신의 기의 운동이죠. 기의 운동과 승강, 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모두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심장을 놓아 혈액의 운동을 추동하고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수액의 수포와 배설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병리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 수액, 대사 및 기혈 운동이 당연히 이상이 일어나는 거죠. 병리로 가고. 다른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이상이 일어나. 정상을 벗어나고. 그게 병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을 봅시다. 신장. 야, 요자 신지부. 허리 요자죠. 허리는 신장의 창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신장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 2개가 어디에 붙으면, 여기 허리, 여기.
양쪽이 딱 붙어 있습니다. 허리 양쪽. 그 신장에 앉아서 허리가 되게 아픕니다. 내가 어디 병원에 갔더니 허리가 아파서, 뭐 척추에 허리뼈 문제가 가면 허리뼈 이상 없대요. 신장은, 허리가 근데 아파. 이게 콩팥이 문제이신 거죠. 콩팥이 문제. 콩팥이 문제가 양쪽 허리가 막 끊어지게 아픕니다. 여기. 자, 그래서 요자 신증부라고 합니다. 요자. 허리는 신장의 창고다. 자, 신장정. 전기를 저장합니다. 전기. 우리가 전기를 저장하는 겁니다. 자, 생리적 보면 생장, 발육, 생식. 생장하고 발육하고 생식하는데 신장의 전기가 신체의 성장, 발육, 생식의 물질 기초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음, 신양을 만들어낸다. 신음과 신양은 인체 음양의 근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자, 여러분 비장이 나왔죠. 비장. 우리는 비장을 흔히 선천지본이라고 합니다. 선천지본. 응? 그 다음에 여기 신장. 후천지본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비장이 후천지본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더니 좀 죄송합니다. 후천지본. 신장이 선천지본입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야, 그러면 왜 비장이 후천지본이고 여기 나온 신장이 선천지본입니까? 야, 신장. 선천의 본. 선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늘을 보기 전이죠. 하늘을 보기 전에 근본이었다, 우리 몸에. 그게 신장이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동양화적 관점입니다. 동양화에서 뭐냐면, 우리가 엄마 자궁 안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받아, 우리가 먹고 커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신장을 통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신장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천지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기 전, 우리 하늘을 보기 전에 본. 그 신장은 선천지본이다. 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궁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신장을 통해서 엄마의 길을 받아가지고 내가 커나간다. 그럼 비장이 후천지본인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태어났다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맹! 하고 울면 뭐 어떨까? 엄마가 뭘 합니까? 젖꼭지를 물려주죠. 얘한테. 그거 젖을 빱니다. 본능적으로. 왜? 먹어야 사니까요. 그럼 그 먹은 게 그 젖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때 비장하고 비위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소화가 돼가지고 액기 쓸만한 몸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본 다음에 보는 비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천지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비장을 후천지본이라고 하고 신장을 선천지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 신양은 인체 음양의 근본이다. 인체 음양, 신음은 인체 음양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뇌수를 만들어낸다. 신정이 충만할 때 뇌수 역시 충만해지고 눈과 귀가 맑아지고 생각이 민첩해지며 기억력이 좋아진다 했습니다. 그 다음 화혈, 피를 만들어내는 거죠. 피를 만들어낸다. 신정이 충만하면 피 역시 충만하다. 그게 모든 전기, 이 전기가 근본이 되는 거고 모든 게 많다. 자, 신중 전기가 부족하다. 그럼 어린애들 성장 발육 불량, 어린애가 태어난데 크지가 않고 말하면 이 신장의 기능이 약해서 그런다 봐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의 존호 현상, 그 다음에 남성들 성기능 감퇴, 남녀 불임증, 머리 어지러움, 이명, 기억력 감퇴, 혈어, 유정, 요술사년, 부종, 유뇨실금. 유정이란 뭐냐면 남자를 정에 걸리는 겁니다. 여자들은 틀리면 남자 유정, 정에 걸리는 겁니다. 유정. 자, 그 다음에 요술사년,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부종, 몸이 붓습니다. 유뇨실금, 오줌 흘리는 거죠. 자, 이렇게 신장의 전기가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 저희들 보면, 이제 대부분 나이 드시면 보약안제 먹고 싶다 하면 이 보약젤이 대부분 이 콩팥의 보호하는 약젤이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주수, 신이 물을 주관한다. 자, 전신의 수액대사를 주재하는 기능과 신중정계 중등기화공록, 증등기화입니다. 증등기화공록을 말하면 체내 진액의 수포 배설 및 체내 진액대사 평형 유지를 위한 중요한 조절작용을 말한다. 자, 여기서 뭐냐, 신주수. 자, 여러분, 콩팥에 이제 마지막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잖아요. 식도 쭉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비장하고 위에서 액기스를 뽑아냅니다. 그 폐하고 위로 보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작은 창자로 내려갑니다. 이제 좀 이따 육부에서도 쭉 얘기가 나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또, 자, 육부에 와서 이제 오장부에 작은 창자에서 또 뽑아냅니다. 또 그래서 액기를 뽑아서 나머지 찌꺼기 또, 그 찌꺼기 또 대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대장에서는 나머지 또 남은 수분을 또 뽑아 우리 몸으로 올려보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항문을 통해 나오죠. 그러면 그 옆에도 신장 쪽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 물을. 신장에도 신장에서 다시 그 물을, 자, 물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신장 증등기, 이 증등기화공. 불을 뗀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을 뗀다. 자, 불을 떼, 밑에 장작. 또 여기서 액기스를 뽑아내니까 증류시키는 겁니다. 증류시키는. 그래서 다시 우리 몸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방광으로 이제 그 나머지가 방광으로 가서 오줌으로 차 있다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우리가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이게 오줌입니다. 이게 마지막 신장에서 이 기능이 깨져버리면 우리가 오래된 그 신장 안 좋으시, 이 기능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기능, 이 증등 기능. 이게 깨져버립니다. 신장이 약간. 뭐 말이지. 그 우리 몸이 물을 제대로 뽑아 올리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 증등 기화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에서. 자, 신양의 온우, 추동, 기타 장벽, 기화 공간, 생리적인, 그 다음에 기화를 시켜준다. 그죠? 그러니까 신본래 증등기와 오줌의 생성 배설에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병리가 되면 어떻게 하냐? 오줌량이 감소나 증가. 오줌이 어떻게 감소도 그 증가도 됐습니다. 왜? 여기서 제대로 증등 공시가 안 일어나니까 몸 안에 차 있을 수도 있고 오줌이 증가하는 건 그대로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 쭉쭉 빠져나가 버려. 오줌. 자, 그 한 해가 뭐냐? 당뇨 환자들 있죠. 당뇨. 오줌량이 엄청 많으면 당뇨. 오줌이 막 쭉쭉 거기 액기스와 같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이거 안 해주니까 이게 신장에 이게 증등 기화 공급이 새로 안 되다 보니까. 자, 그 얘기요. 그다음에 부종, 그럼 몸이 붓습니다. 그 소변이 맑고 길게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 혹시 맑고 길게 소변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그건 소금에서 액기스를 안 뽑아내고 그대로 쭉 내려 보내버렸다는 뜻입니다. 신장에서 그냥 쭉 내보내버렸다는 거죠.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맑고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맑고 길게 나갑니다. 그걸 꽉 짜야 그러면 좀 우리가 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그거 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쫙 불을 떼가지고 하면 액기스가 뽑아나면 찌꺼기가 아주 색깔이 뭐냐? 약간 넓기리 변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주 노란색으로 약간은 색깔이 있으면 그 소금량이 좀 일정해야지. 왜? 짜냈으니까. 안 짜내고 보내버리니까 소변량이 많고 맑고 쭉 나가버립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주 납기. 납은 고섭의 뜻이다. 고섭 꽉 잡아준다는 뜻이죠. 자, 생리적인 이름은 폐에 의해 흡입된 청기를 수납하여 호흡이 얕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자, 그리고 폐의 호흡은 일정한 심도가 유지돼야 한다. 신의 납기 기능이 정상의 호흡이 균일하게 돼. 자, 여러분, 자, 숨을 빨아들입니다. 그럼 이 숨을 어떻게 합니까? 쭉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 이 숨을 신장에서 딱 잡고 있어줘야 됩니다. 잡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내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병리 심불 납기가 되는 거죠. 천식 호다 없소. 호가 받고 흡은 적다. 자, 여기서 잡아주지 않아요. 자, 그럼 밖으로 내보내. 이것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받아갖고 흡을 깊이 양을 이런 식으로 쭉 편안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됩니다.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5장 이제 6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부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3초다. 자, 5장, 6부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합시다. 5장하고 6부. 자, 연계해서. 자, 5장이 뭡니까?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이죠. 자, 간, 담이죠. 심장, 소장, 비장, 위, 폐, 대장, 신장, 방광, 그리고 3초. 자, 이 표리 관계입니다. 자, 5장이 아니니까 리고, 6부와 바깥이니까 표죠.
그 5장이 안에 있으니까 육부가 밖에 있으니까 양.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육부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부란. 육부는 음식물을 소화시켜 조박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조박. 알맹이 쫙 나눈다 이거죠. 그래서 기능은 동일하다. 자, 실이 불능만. 실이 내보내고 채우지 마라. 불능만. 부병은 대부분 실증이다. 부의 병은 다 실증이다. 아까 헛증하고 실증 나왔죠. 아까 장병은 헛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병을 치료하려면 이통유용, 통하게 해줘야 된다. 자, 육부의 병에 차 있으니까, 차 가지고 병이 되니까 이게 실증이 돼가지고. 하니까 이거 뚫어줘야 된다는 거야. 뚫어줘야 된다. 이게 육부의 병. 아까 장의 병은 허해져 있으니까 헛증이 나왔죠. 헛증. 실. 자, 제가 약자로 쓰겠습니다. 실. 허와 실, 제가 한번 설명했죠. 헛증 우리.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음과 양이. 자, 여기 양. 헛증은 뭡니까? 자, 양어가 됐다. 양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양기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채워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 채워줘야죠. 이거 허화됐으니까. 이 채워줘. 이게 헛증인 겁니다. 양어 증상입니다. 음어가 되면, 음어 봅시다. 음어. 자, 음이 이만큼 떨어졌다 이겁니다. 자, 양. 그러면 이만큼 올려줘야죠. 그렇죠. 이게 보입니다. 보를 해주는 거죠. 부족해졌으니까 채워줘라. 부족한 양만큼 채워줘라. 이게 보법인 겁니다. 그러면서 실증은 뭐냐? 자, 실증은 자, 양. 양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갑자기. 자, 50도 50 똑같아야 되는데, 둘이 50, 50 똑같아. 이래야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한 상태인데, 양이 한 20점 올라와 버렸어. 갑자기 푹. 양에 나쁜 사기가 들어왔고, 양에다 20을 보태버렸어. 그 음이 눌려가지고 죽겠단 말입니다. 나는 50 그대로 있는데, 이거 왜 이래? 나 못 살겠다. 이 20을 잘라내라. 쫓아내라, 이겁니다. 이게 이 얘기란 겁니다. 통화계에서 뚫어버리고 20을 쫓아내라, 이겁니다.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 50 똑같다. 그러면, 이게 양증의 실정. 음은 또 음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음이 또. 양은 가만히 있었어요. 음이 갑자기 힘이 세졌어. 사기하고 합쳐져가지고. 사기가 돼가지고. 한 20이 올라와 버렸어. 그 20을 쫓아내라. 이걸 깎아내버려야죠. 깎아내버려. 그렇죠. 내 몸에 필요 없는 사회도 나의 몸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딱 음양 균형을 잘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이라도 양이 좀. 이게 실증이고 헛증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 헛은 모자란 걸 채워주는 거고. 실은 넘쳐난 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병을 치료한대. 육부에서 부병을 치료. 이통용. 통하게 해서. 통하게 하는 것을 통하게 해라. 통하게. 통하게 해줘라. 쫓아내버려. 밖으로 내버려라. 보호하지 마라. 이겁니다. 막면서 몸을 다더블지 마라. 이겁니다. 열어갖고 밖으로 밀어내라. 이겁니다. 그 보법은 뭐냐. 야, 몸이 약해서 닫아라. 이겁니다. 닫아고 내 몸을 딱 보호하라. 이겁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자, 그럼 다음은 중정지불합니다. 중정에 불화한다. 왜? 다음은 결단을 주지 않은 중하부의 장기며 기양지부의 또 기양지부라는 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기한 장부가 또 있다. 해가지고 기양지부라고 합니다. 이게 주지 않은 우리가 뭐합니까? 대부분 배짱이 좋은 사람은 뭐랍니까? 야, 쟤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야, 쟤는 진짜 담대하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담대하다. 배짱 좋은 결단을 주지 않은 장부니까. 결단. 순식간에 딱 결단 나왔고, 배짱도 한번 친구들 있잖아. 제 집에도 그런 친구들 있어. 야, 저 새끼 담이 진짜 커. 아유, 죄송합니다. 저 인간 진짜 담이 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간과 이유다의 간의 단엽 사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에? 간에 붙어 있습니다. 간, 그거 잘 아시죠?
생리기능, 다음 집의 배설과 분비. 그 다음 집의 배설하고 분비만 할지 다음 집은 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집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다음 집이 담으로 들어오면 담에서 난적을 저장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쓸개라고 하죠. 우리 순수한 말로 쓸개라고 합니다. 너 누구 물어보지, 교수님, 왜 쓸개는 안 배웁니까? 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또 간혹 그런 분들 계시는데, 담이 쓸개입니다. 비의 수곡에 대한 소화를 돈다. 그렇죠. 자, 다음 집이 여기서 분배해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 12지장으로 들어갑니다. 12지장으로. 그래갖고 소화를 돕는 거죠. 자, 그리고 강직, 결단, 사물 판단, 결정 등을 주재한다. 이건 이제 정서적인 면이죠. 그 다음에 병리로 가면 다음 집 분배 이상이 생겨난다. 다음 집이 위로 올라간다. 입안이 있으면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막 어떨 때 입안이 쓰면서 막 그렇죠. 그게 다음 집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황달. 우리 몸에 어렵게 변하는 게 그 황달이 다음 집이 몸으로 퍼져버려서 그런 겁니다. 자, 간담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간염 환자나 간암 걸리시면 황달이 되는, 그래서 황달이, 이 다음 집이 제대로 소화기는 이렇게 12장으로 분비가 돼서 소화하는데 이게 안 되고 거꾸로 몸으로 싹 퍼져 나와 버립니다. 그 황달이 나타납니다. 그 식후 복부가 팽만하고 식욕이 부진해집니다. 자, 그다음 소장. 자, 소장 작은 창자죠. 우리말로 하면 작은 창자입니다. 청탁의 분별과 화물의 수성을 주재한다. 자, 청탁, 맑고 깨끗한 분별해주고 우리 화물, 물질을 만드는데 그 수성을 주재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긴 소화가, 제가 이제 대부분 물어봅니다. 작은 창자가 깁니까? 큰 창자가 깁니까? 하면 대부분 우리 큰 창자가 길겠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걸 딱 물어본 느낌으로 작은 창자가 훨씬 깁니다. 큰 창자보다. 자, 상당히 긴 소화관으로 복강에 유치하는데 상부는 유문, 위에 있는 유문이, 유가 어떻게 생겼어요? 유가. 지금 상처한데, 여기 유가 좀 안 그려지는데, 유가 이렇게 돼 있죠. 유가 이렇게. 이게 여가 분문이 있습니다. 위에는 분문이라고 합니다. 분문. 그 밑에가 여가 유문입니다. 이 유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작은 창자, 이 작은 창자. 자, 유문 부위에서 유의 하구가 연접하고 또 작은 창자 밑에는 대장의 상구가, 그렇죠. 작은 창자 밑에 대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성이란 뭐냐? 소장은 위에서 기초적인 소화가 이루어진 음식물 접수합니다. 바닥, 그렇죠. 비 위에서 이제 소화 밑으로 또 내려오면 비 위에서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비장에서 뽑아가지고 폐나 심장 위로 올려보낸다 그랬죠. 그럼 거기를 또 밑으로 내려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은 창자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접수한다. 이거. 음식물은 다시 소장에서 장시간 체류하면서 소화 흡수를 진지. 또 거기서 이제 액기스를 뽑아낸다 이거죠. 그 화물은 뭐냐? 소장 위로부터 전하는 음식물에다 소화를 진일보시켜 수곡정, 즉 액기스를 만든다 이거죠. 수성화. 받아들여가지고 그 화물, 액기스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걸 수성화물이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별청탁. 비는 분비의 뜻이고 별은 분별한다. 분비. 자, 소화를 진일보시킨데 수곡정맥 찌꺼기 구분. 그렇죠. 수곡정맥 찌꺼기 구분 아니고 그 수곡정맥 흡수. 당연히 흡수 위로 올려 보내줘야죠. 좋은 기운이니까. 그럼 찌꺼기는 대장 밑으로 내려보내야죠. 그 밑으로 대장 내려보내. 그러면 수곡정맥 흡수하는 동시에 다량한 거, 수액을 흡수하는 겁니다. 작은 창자에서. 자, 병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탁기가 상부로 몰립니다. 위로 올라옵니다. 더러운 기운이. 그래서 배가 빵빵해지고 배가 아프고 구토하고 또 변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탁기가 하부로 몰리면 설사가 일어나고 대변이 묽게 나타납니다. 자, 탁기라는 게 나쁜 기운이죠. 자, 그 다음에 태창이라고도 하고, 태창, 커다란 창고. 수곡의 바다, 수곡. 왜 수곡이 뭡니까? 우리 음식물이죠, 들어오는 음식물. 왜? 위로 다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 음식물. 비 위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곡을 부수가. 부수. 막말해서 썩힌다는 뜻입니다. 썩힌다는 뜻. 자, 수고가 주재하는 곡식 창고로 위완이라고 한다. 곡식 위의 완이라고 한다. 불리는. 그래서 상완, 중완, 하완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자, 아까 좀 전에 그려줬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보통. 이거 이런 식.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가 분문, 유문. 분문이 있고 유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상환, 중환, 하환 이렇게 세 동방으로 나눠집니다.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환. 여가 상환입니다. 상환. 유의 상부로 분문을 포함하다. 유의는 식도죠. 식도죠. 식도. 식도하고 연결되죠. 자, 중환. 유의 중부로 유의 본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환. 유의 하문도 유문을 포함하고 있다. 여가 유문입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이제 대장이죠. 대장. 이게 대장하고 연결돼요. 대장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화수라는 거 있죠. 유화수. 유화수가 뭐냐면 유가 이 전체가 쳐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유화수? 야, 자궁화수는 자궁이 밑으로 축 쳐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유화수, 이 위 전체가 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죠. 중환, 여기 이 정도. 여기가 쓱 이렇게 쳐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쳐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끈해서 쭉 빠져나가는데, 소화기가. 여가 쭉, 여가 고입니다. 뭐가 고여. 여가 고여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유화수가. 그래서 유화수가 되면 어쩜 제가, 주변에 혹시 유화수 되신 분 얘기도, 난 뭐 꼭, 뭐가 꽉 차 있는 것 같아. 왜? 이게 다 빠져나가지. 아까, 우리가 오장부에 북는 뭐라고 했죠? 육부는 항상 비워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비워줘야 된다. 그게 비오지 않고 여가 꾹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 그게 밥맛도 없고, 뭐가 꾹 차 있고, 꺽꺽거려. 그래서 이게 유화수 증상입니다. 자. 하와는 유의 합으로 유문을 포함하고 있다. 유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장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생리기는 뭐, 수곡을 부수하고 음식물이란 초보적인 소화상태인 식미로 만든다. 조금만 알맹이로 만든다. 이거. 통하게 해준다. 밑으로 내려보낸다. 그래서 식미를 소장으로 수송한다. 자. 병리. 구취, 왕복, 창만 또는 통증. 자, 구취. 입에서 냄새 나죠. 여러분 혹시 뭐 치과가 입냄새가 심하다서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서는 전혀 이상 없다 그러죠. 그럼 유검사 받아보셔야 됩니다. 위에서 오면 이 유냄새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나 입냄새가 되게 나는데 치과에 가서 아무 이상 없대. 그러면 내과 한번 가셔가지고 유검사 받아보셔야 됩니다. 왕복 창화, 배가 빵빵하고 또 통증이 옵니다. 그다음 대변 미결,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나오고, 트림이 나오고, 딸꾹질 나오고, 속이 메스껍고 구토 등의 증상이 나온다.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 전도지관입니다. 전해주는 관이다. 전해준다. 쭉. 자, 조박을 전화하고 변화를 주자는 전도의 지관이다. 전도지관에서 전해주는 관이다. 복강에 위치하며 상부는 소장과 연결되고 하구는 항문에 연결된다. 자, 여기 쭉 더 이렇게 항문으로 나간다. 얘기 나옵니다. 그럼 좀 대장요? 여러분 결장 있죠? 결장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장에서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소장, 대장, 회장인데 이제 서의학적으로 하면 이제 그 생략 어떻게 나오냐면 소장은 공장, 12지장, 공장, 회장 이 세 개를 합해서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장은 뭐냐? 결장, 그 다음에 맹장, 그 다음에 뭡니까? 갑자기 제 밑에 있는 똥목 나가는 거기까지 그걸 통틀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대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직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맹장, 결장, 직장을 합해서 우리가 그걸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장은 또 뭐가 있습니까? 결장은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일상결장 이렇게 나누어지죠. 일상결장 이렇게 또 나누어집니다. 지금 그 모양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대장. 생리는 뭐 전화 조박, 대변의 형성 및 배출된다. 전화 조박. 자, 전달하고 쪼개진 걸 가지고 마지막에 물을 뽑아내고서 이제 대변으로 만든다. 그래서 수분 흡수 이제. 소량의 수분을 흡수하고 수액대사를 조절한다. 그게 설사란 게 뭡니까? 여기 수분 흡수를 안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분이 이제 흡수가 안 되니까 이런 것에서. 이 대장 수분제를 흡수 안 한다는 거. 이렇게 설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병리는 전도 이상한다. 전해준다 이상한. 그 변비가 된다거나 변이 묽게 된다거나. 대장과 혈관이 폐에 숙광작용이 이상이 일어난다. 왜? 대장하고 폐하고는 서로 표리관계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일어나고 변비와 변당 등이 생겨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광, 주도지관입니다. 주도지관.
진액을 저장하고 기화를 주재하는 주도기관이다. 물의 도시다. 물의 수도기관이다. 주도란 겁니까? 주의 수도란, 이 주도, 물의 나라의 수도, 물의 나라. 옛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주도, 물의 나라의 수도관이다. 수도라 이런 뜻입니다. 한 주의 도시, 수도, 물의 나라. 이 주가 물의 나라를 뜻하고 있어요. 물의 나라의 관이다. 수도의 관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소복의 중앙에 위치하여 작은 배 중앙에 위치하여 오줌을 저장하는 기관으로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 보시죠. 자, 생리기는 오줌의 저장과 배설을 하고 오줌은 진액이 변화된 것이요. 오줌은 진액이 이제 짜고 거기서 남은 찌꺼기죠. 오줌은 신장의 기화작용이 형성되어 방광으로 수송된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아까 신장 설명하면서 증등작용, 기화작용에 의해서 거기서 증등식을 뽑아내고 나머지는 방광으로 보낸다. 그 얘기를 했었죠. 자, 오줌은 방광에서 일정 기간 머문 다음 배출된다. 그렇죠. 방광 일정량이 차진 다음에 배출되는 겁니다. 방광의 기능은 전적으로 신장의 기화, 즉 신장의 기화작용에 의해서 의존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류, 요구, 소변이 급해지는 거. 이게 소변이 방광에 꽉 차서 어느 정도 돼야겠는데 그냥 조금만 있어도 소변이 그 참질 못하는 거야. 녹으면 소변 참질 못하는 거야. 그 빈뇨는 뭐냐? 조금만 차도 오줌이 마려운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간혹 느끼죠. 몸이 안 좋을 때. 그 빈뇨. 그다음 요통. 오줌을 아픕니다. 그러니까 소변 분리, 소변이 원활하지가 않고. 유뇨, 소변을 흘립니다. 요폐, 소변이 아예 안 나와버리 막히는 죽습니다. 요독 올라서. 그 요독이라고 그러죠. 그 요독, 아주 안 좋은 현상. 요폐, 소변이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요폐는. 그 다음에 이제 3초입니다. 결독기관이 3초. 자, 3초. 수도를 소통하고 기혈의 순환을 주지하는 결독기관이 3초. 결독이 뭔 뜻인가요?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결독기관이 3초는 육부 가운데 하나로서 이름만 있고 형체가 없다. 자, 이름만 있고 형체가 없다고 하는 거죠. 모든 기를 주지하여 전신의 기기와 기화를 통신한다. 모든 기를 주지한다. 그리고 전신의 기기란 게 뭡니까? 기의 운동이죠. 기의 운동. 자, 기기가 뭐냐? 기의 운동. 기의 운동이라고 그랬죠. 기의 운동. 기화를 통솔한다. 그럼 여기서 결독기관에서 이 결은 소통의 뜻이고 독은 또랑, 즉 우리 온몸의 기가 돌아가는 도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랑, 소통. 그게 3초다. 근데 해박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 동양학의 관념학에서 이런 3초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초. 자,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는 이제 상초. 행경막 위에입니다. 위로. 행경막 위에. 그러니까 심장과 폐 두 부를 포함. 이걸 상초라고 합니다. 여기 행경막 있죠? 여기 행경막. 여기요. 우리 여기 행경막. 이거 말하는 행경막 이거요. 자, 여기 명치 있죠? 명치. 이 위를 이거 행경막이라고 하죠. 우리가 숨을 이기려면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행경막이라고 합니다. 이거 위를 갖다 상초. 그 다음에 행경막에서 배꼽까지. 이걸 중초라고 합니다. 그럼 하초, 배꼽 밑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있었죠. 하초가 부실한 놈한테는 내 딸 시집 안 보낸다. 그냥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옛날 어른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동양학 이 말을 따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초, 배꼽 밑에잖아요. 배꼽 밑에. 옛날 어르신들 지금은 그런 말 했다면 큰일 납니다. 야, 남자들 사이에 배꼽 밑에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이런 옛날 그 남존 여비 때 이런 말을. 남자들끼리는 배꼽 밑에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죠. 요즘은 이거 써도 큰일 나죠. 요즘 남존 여비 사상을 팽배할 때 쓰던 말들입니다. 자, 그게 우리 윗세대 분들, 그분들이 자주 쓰던 용어입니다. 아주 호탕하다는 듯이. 술 한잔 하시면, 야, 배꼽 밑에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배꼽 밑에, 이게 하초입니다. 하초 밑에, 배꼽 밑에. 이 하초를 얘기합니다. 배꼽 밑에. 자. 생리기능, 통행 원기 운행의 통, 우리 몸의 원천의 기의 운행의 통로라 합니다. 인체의 기기와 기화의 총괄, 인체 기의 운동과 기에서 만드는 모든 것의 총괄이다. 그 다음에 소통, 수도, 기와 수액의 승강 출입의 운행 통, 우리 기와 수액이 들어가고 나가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운행 통로가 된다. 모든 기의 운행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해박적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병리적으로는 전신의 기화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쭉 이제 5장 보겠습니다. 자, 그 장상학서에서 장, 체내의 장기, 상은 밖으로는 생리병리 현상이다. 얘기를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이 5장이고요. 그 다음에 6부,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3초, 예, 6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5장 6부에서 아주 깊이 있게는 가는데, 동양학에서는 이렇게 5장 6부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들 생리를 이렇게 보고 병리는 이렇게 된다더라 하는 거만 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막 깊이 있게 애우고 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그렇구나. 5장 6부라는 게 동양학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제 수업을 또 열심히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여러분 흔히 보면 여러분들 뭐 등산을 한다든가 좀 오래 걷다 보면 어디 뭐 트레킹을 가다 보면 갑자기 뒤꿈치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뒤꿈치가. 달뒤꿈치가, 오른쪽 발뒤꿈치는 오른쪽 아킬레스건 그쪽 밑에 그 달뒤꿈치 쪽들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뭐 트레킹들 많이 하시고 등산들 많이 하시는데 그때 쓰는 비상혈자리가 있습니다. 자, 뭐냐. 대릉이라는 혈자입니다. 대릉. 자, 발음이 제가 써드릴게요. 대릉입니다. 한글로 써드릴게요. 대릉. 자, 혹시 혈자리 찾기면 여기 네이버한테 한번 눌러보면 나오거든요. 대릉이라는 혈자입니다. 자, 수고름 심보경에 있는 혈자리인데 여러분 어디냐 그러면 대릉 혈자리. 여러분 손 딱 들어보세요. 자, 제가 쉽게 풀고 얘기하겠습니다. 손 딱 하시면 여기 한가운데입니다. 여기 한가운데. 여기가지고 하나, 둘, 셋으로 나눈다. 우리가 뭐 이거 전선, 중선, 후선으로 나누는데 여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여기를 딱 눌러주면서 아픈 쪽.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 다리 뒤꿈치가 아프다. 그럼 왼쪽 손. 여기를 눌러주면서 그 뒤꿈치 쿵쿵 뒤덮어보십시오. 그 뒤를 그럼 풀어집니다. 통증이 살아요. 여기를 꽉 눌러주시면서. 여기 가운데요. 여기 딱 접히는데 가운데 있죠. 여기 접히는데. 이 가운데, 약한 가운데입니다. 여기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뒤꿈치를 쾅쾅 뒤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뒤꿈치가 아프면 왼쪽 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뒤꿈치가 아프면 오른쪽 손입니다. 오른쪽 똑같습니다. 오른쪽. 이게 대릉이라는 혈자입니다. 여기 뭐, 네이버에 수고름 심포경의 대릉이라는 혈자입니다. 자, 여기 꼭, 그러면서 오른쪽이면 왼쪽이면 오른쪽. 이렇게. 예, 대칭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쿵쿵 뒤덮어주면 아주 심하지 않은 거예요. 순간 뭐 하다가 일어났다 일시적으로 금방 풀어집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